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학의 이영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좀 학부모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논술을 가르치다 보면 당연히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꼭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꼭 알아두자는 학생들은 대부분 아니까 부모님들이 꼭 알아둬야 될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 논술에 대해서 관심을 있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늦게 생각을 하시는데 고3 부모님들은 고1, 2 부모님들은 미리 준비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괄적으로 큰 틀, 꼭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파트만 얘기할게요. 먼저 수학의 선택 상황이에요. 이 수학의 선택인데 요거는 대부분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누나하고 동생, 예를 들어 누나하고 동생이라고 해볼게요. 누나하고 동생 이렇게 있을 경우 이게 작년 2학년서부터 이 선택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컸었을 때는 그냥 수학을 다 했어요. 확통하고 기백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동생은 이게 달라지니까 부모님들이 요거를 구분을 좀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누나 때 기준으로 해서 선택 과목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의 선택 상황을 잘 모르니까 내 아들 또 내 딸이 어떻게 하지? 요거를 디테일을 몰라요. 그냥 학원에 맡기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논술이 문제가 나와요. 논술에서. 수리 논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요 상황만 할게요. 수리 논술에서 기하, 그 다음에 확통, 그 다음에 미적, 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다 나오는데 이 선택을 모르면 내가 미적을 선택하면 기하고 확통을 준비를 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수학 전문 학원의 경우, 이런 경우에서 논술 안 하고 수학 전문 학원에서 원장님들이 수리 논술은 나중에 수능 끝나거나 늦게 해도 된다 이러는데 그거는 옛날은 그랬어요. 저도 옛날 또 다 가르쳐 봤잖아. 옛날 애들은 기하 벡터하고 미적, 확통도 다 공부했던 애기 때문에 마지막 애들에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선택 상황이 뭔지를 알아보면서 요거를 준비를 해줘야 돼요. 지금 고3도 그래도 기본 배운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준비를 하고, 고2하고 고1이 학부모님들이라면 미리미리 알고 이번 겨울방학부터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논술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논술을 하면 과학논술도 간다고 하는데 의학대는 과학논술이 많이 있어요. 의학대에서는 이 과학이 플러스 되는 데도 있어요. 물론 수리만 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별로 좀 알아둬야 돼서 한 반반이라고 반 조금 더 넘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의학대 중에서 제가 또 올린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카톨릭대 새로 신설되는 거, 그런 경우 고려대 약대라든지 카톨릭대 약대, 그 다음에 어느 약대죠? 성대 약대, 뭐 이런 데는 화학논술 같은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 강의뿐 아니라 입시 요강 뭐에 많이 있으니까 해서 아시면 되고, 과학논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수리하고 과학하고 합쳐요. 그러면 과학이 우리 문화생지인데 그 생명과학에서 그건 대학별로 또 틀려요. 과학 1만 나오냐 2만 나오냐 해서, 그래서 과학이 들어가는 의학대가 의외로 많다는 거,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리만 해가지고는 의학대가 되었을 때 반 정도만 써먹고 과학까지 했었으면 다 써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리논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떻게 되냐면 과학까지 다 가르칠 수 없어요. 물론 저도 과학적 지식은 있죠. 그렇지만 과학 선생님한테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인문수리 논술하고 세 번째 파트요. 인문수리 논술하고 구분이라고 제가 했는데 요거는 요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상담을 해보면 요거는 부모님들이 인문수리 논술하고 그 인문논술이라고 먼저 얘기해볼게요. 인문논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논술 글쓰기예요. 인문논술 글쓰기. 그냥 우리 문자 가지고 요새는 형태가 있는데 뭐 1000자를 써라, 뭐 500자를 써라, 이렇게 글쓰기예요. 그
근데 어머님들이 먼저 이거부터 구분할게요. 그 다음에 수리논술하고 구분을 해줄게요. 수리논술.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수리논술은 수학을 푸는 거예요. 수리논술 자꾸 글쓰기처럼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제 푸는 건데 그거를 수능처럼 찍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논술도 결국 수학을 푸는데 그걸 좀 예쁘게 좀 정리를 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런데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을 어떻게 글을 써요? 문제를 푸는 거지. 먼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문수리논술에서는 문과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7개에서 8개 대학이에요. 저기 연세대, 저기 숭실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뭐 중앙대, 건대 뭐 이런 식으로 한 7, 8개 대학에서 경상계열이라고 하니까 경상계열이라고 할게요. 이 경상계열에서 보성 인문 논술 2라고 해요. 여기서 수학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수학 문제예요. 근데 나머지 대학은 도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인문수리 논술은 거의 8, 90%가 도표 해석이에요. 도표 해석. 도표 해석을 하면서 예상하는 거를 글로 적는 거예요. 제가 경희대학교라든지 인문수리논술대에서 쭉 설명한 게 있어요. 그러면 홈화면 쭉 못해보면 인문수리 각 대학별로 문제 스타일이 어떤지를 쭉 얘기한 거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그거 한번 한 10분, 15분이니까 그거 한번 읽기 아니라 시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문수리논술하고 구분을 하세요. 인문수리논술은 어떻게 되냐면 문과 애들이 보는 거예요. 자, 이것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인문수리논술하고 수리논술인데 수리논술은 이과예요. 이과 애들이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수학 문제다. 자, 글쓰기 아니다. 문제다. 그 다음에 인문수리논술이요. 인문수리논술은 문과 애들이에요. 문과 애들에서 경상계열들 한 7개에서 8개 되라고 하고 경상계열들이에요. 경상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도표 해석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수학도 있긴 있어요. 도표 해석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버리면 인문수리논술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실수한다기보다도 잘 이해하지 않는 게 어머님들 이렇게 상담을 해요. 뭐 연세대를 쓴다, 한양대를 쓴다, 성균관대를 쓴다. 그럼 고대학을 해주세요.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물론 그 대학 예를 들어 한양대라고 해볼게요. 한양대를 논술을 쓴다면 물론 한양대가 어떤 스타일 문제인지를 공부는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 대학 문제를 작년 문제 100%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대학 문제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각 대학 문제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봐봐요. 2500년 전 거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한양대를 준비하더라도 한양대 기출은 봐야죠. 기출은 당연히 보지고 뭐 작년, 재작년 정도는 보지만 어떻게 되냐면 다른 대학 문제를 봐야 돼요. 다른 대학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라는 건 서로 겹치고 이 대학이면 좋은 문제가 이 대학 문제고 서로 겹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 수능 문제면 수능 문제만 봐야 돼요. 평가 문제도 봐야 되고 전국 연합 문제도 봐야 되고 사설 모의고사도 봐야 되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 이거 당연한 개념인데 학부모님들 상담해보면 맨날 우리 한양대 지원할 거야. 한양대 해주세요. 한양대를 뭘 지원을 해? 준비를 해요. 한양대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한양대 문제도 풀지만 성대 문제도 풀고 다른 대학 문제도 풀고 연세대도 문제 풀고 문제를 풀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요약 정리해 줄게요. 수학 선택 상황이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형제 자매들 때문에 헷갈리는 거니까 부모님들이 요 선택 꼭 아셔야 되고, 과학논술은 어떻게 돼? 의학대에 주로 많이 있으니까 의학대를 준비하는 사람은 과학논술도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 그냥 수리논술만 시간 없어. 수리논술만 하겠다면 어쩔 수 없고 폭이 좁아지는 대신 수리논술만 준비해 주시고요. 인문수리논술은 인문계일 거예요. 그러면 고1, 2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문과 애들이라면 지금 인문수리논술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거 나중에 해도 충분해요. 나중에 고3 때 여름방학 때도 충분해요. 이거 안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어느 대학 문제 풀어주세요. 같은 대학만 문제만 풀지 말으라고. 이거를 보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수능이다 하면 그 대학 문제를 봐야겠죠. 대부분 그렇게 준비한 애들 대부분 떨어지겠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있었으면 같은 대학 문제도 풀지만 다른 대학 문제도 같이 공부해야 돼.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 이거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거를 모르시는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은 대부분 많이 알아요.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또 고3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고3 학부형들만, 고1 학부형들도 좀 아셔가지고 논술 준비를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 학생은 학생부가 힘드니까 논술할 때는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기본적인 지식을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